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자,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비트코인의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었다, 뭐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정말 그대로 갈까? 이 비트코인의 성향상 롱이 많으면은 롱 뚝배기를 깨고 숏이 많으면 숏 뚝배기를 깨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 영상을 올리고 나서 하락하기 시작했죠.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최하 지점 7,712불 정도 때까지 한번 쭉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겠죠. 6,000불대, 5,000불대 간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세력들은 그게 아니지롱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쫙 다시 올려버립니다. 비트코인의 강력한 한방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현재 가격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8,250불, 또한 이 비트코인과 함께 많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서 상승을 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관련 소식들 오늘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뉴스 봐야겠죠? GDnet 코리아에 따르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통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 물품 개인 통관 서비스를 위한 기술성 검증을 마쳤고요. 2022년 1월부터 서비스가 상용화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꽤 멀어 보이는데요. 사실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당 서비스가 상용화가 되면 전자상거래나 운송업체는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서 업무량이 줄고 전체 통관 시간도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이 조만간 글로벌 경쟁 제고 측면에서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및 암호자산 제도화 추진을 정부에 제안하는 권고안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4차 산업을 산업, 경제, 과학기술 등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암호자산 제도화 추진, 이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런데 정부가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 줄지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걱정은 좀 됩니다. 지금 특히나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부디 중요한 4차 산업에 관련된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사안들이 제대로 된 조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BK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 계획은 그전부터 된다 안 된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코너스톤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서 빗썸을 인수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엎치락 뒤치락 말이 많았죠. 자, 그 다음에 한국 땅서 기회차는 아이오타. 이 아이오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제 아이오타가 한국에 오는 줄 알았는데 이미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잠깐 보면요. 지금 현재 아이오타는 미국과 대만에서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테스트베드 발굴을 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역시 스마트시티 관련된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아이오타 측은 한국은 모빌리티로 유명한 국가라면서 한국의 모빌리티와 에너지 관련 사물 인터넷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공시 플랫폼 대한민국의 쟁글과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반등과 더불어서 그 비슷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더가 다시 한번 2천만 달러 규모의 USDT 토큰을 발행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창 잘 올라가고 있을 때 1억 달러 규모씩 이렇게 발행을 했었죠. 지금은 뉴욕 법무부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더리움과 비탈릭에 관련된 소식들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암호화폐 토론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기존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최근에는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익명성 코인 상장 폐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개인은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없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술 진보를 추구할 수 없다. 현재 많은 프로젝트가 프라이버시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다. 성공 여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모든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금 세탁이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다크코인이다 해가지고 익명성 코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나쁜 놈들 몇 명이 전체의 삶을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송은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2달마다 그들의 말을 바꾸고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부터 지분증명 알고리즘, ICO, 그리고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들의 발언은 계속 앞뒤가 안 맞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중앙화된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들이 중화화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믿게 만들 수 있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보통 이 비트코인을 강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암호화폐들 전부 다 배척하는, 개인적으로는 좀 사이좋게들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아직 힘든가 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칭찬하기도 했었지만은 조셉 루빈이 언젠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나은 통화가 될 수 있다고 발언을 최근에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소식 또 나왔었습니다. 바이낸스가 30개의 거래 페어를 상장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코인들 몇 개를 뽑아보자면은, 이 페어들을 뽑아보자면은 비트토렌트 토큰과 비트코인 페어, 도지코인과 몇 개의 스테이블 코인 페어, 그리고 펀디엑스와 비트코인 페어가 딱 눈에 띕니다. 나름 인기 있는 페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죠. 이 저스틴 선과 자오장평은 또 베프라고 알고 있는데 BTT 관련된 토큰을 이렇게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오장펑은 너무 많은 페어 때문에 거래가 번거롭다, 그래서 거래량이 작은 페어들은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실제로 코인들이 2000개가 넘어가죠. 몇 개죠 지금? 2906개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10%만 남기고 싹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거래하는 데도 쉽고요. 자, 그 다음엔 스텔라 재단이 공식 채널을 통해서 스텔라 프로토콜에서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을 제거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안은 이미 스텔라 코어 버전에서 12번의 검증을 거쳤고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칼다노에서 최근에 테스트넷을 출시하는 등 여러가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운동화 추적에 칼다노의 기술이 쓰여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운동화의 브랜드 이름은 뉴 발란스이고요. 제품 이력 추적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데 이 칼다노의 기술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는 이 칼다노의 에이다 토큰을 사용할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우간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간다 정부는 어떠한 암호화폐도 법정 화폐의 용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간다 내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참 미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국의 돈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갈까봐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탈리아 마드리드 시정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블록체인 결제 서비스 업체인 보튼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보튼의 최고 경영자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서 유럽 최대 은행 중의 하나인 센텐더 뱅크와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 확충을 위해서 암호화폐를 합법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차관은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암호화폐가 위법은 아니지만 합법화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정부는 세제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금까지 회색지대에서 암호화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제대로 지불하면서 정당성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우간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마드리드 시정부가 훨씬 더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이 전 세계가 이 우크라이나처럼 세금은 거두되 이제 암호화폐를 제도권대로 확실하게 편입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는데요. 동유럽의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마이닝 채굴을 언급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잉여 전력을 비트코인 채굴에 이용하겠다. 그래서 이것 비트코인을 매각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남는 전력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나라 살림에 보태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꽤 좋은 생각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을 접한 모건 크릭의 공동 창업자 폼플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세계 각국은 비트코인을 채굴을 시작하고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그는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비트코인의 성공 확률은 출시 당시 0%에 가까웠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 통화를 만들 때는 잠재적인 영향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이 몇 년 전만 해도 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취급이 되는 장난감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안에 전 세계에서 당당한 새로운 자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죠. 앞으로 약 5년 후, 10년 후의 비트코인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 DT 타이후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여행한 35개국 중에서 이탈리아 로베르토와 슬로베니아 류블라나는 80%의 실생활 수요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가 있었다.
또한 국가 단위로는 터키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장 활성화된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터키 같은 경우는 딱 들으시면 생각나는 게 상황이 안 좋은 거, 불과 얼마 전에 통화 가치가 폭락했다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런 나라들에서는 비트코인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들 암호화폐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거래소들이 함께 모여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주식처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암호화폐들을 일일이 분석하면서 어떤 것이 증권에 가깝다, 증권에 가깝지 않다, 1점에서 5점을 매기면서 5점을 매긴 암호화폐는 증권, 1점을 받은 증권은 암호화폐로서 완벽함, 이런 식의 기준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발표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점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1점으로서 증권과는 거리가 가장 멀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암호화폐가 있다면 한번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포함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5점이 되어야만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많이 받은 그런 암호화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참여하게 된 거래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꽤 규모가 있는 거래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그룹의 이름은 CRC,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이라고 되어 있죠. 앞으로는 또 어떤 활동을 보여주게 될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에 관해서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죠.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여부를 평가하려면 복잡한 요소와 전략적인 목표를 고려해서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하다. 디지털 자산의 증권 분류 작업을 5단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작업을 암호화폐 평가위원회에서 맡아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정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트에 관련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벡트 뚜껑 열어보니 출시 첫 주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과대평가된 프로젝트인가? 자, 정말 성질이 더럽게 급하죠. 물론 기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점차 발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벡트의 첫 주 거래 규모가 580만 달러, 약 6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첫 술에 배 부르겠냐고. 비트코이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에 있는 많은 이들은 벡트가 기관 투자자를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는 촉매제로 예상했다 하면서도 지금까지는 기관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다. 자, 물론 이 벡트 자체가 아직까지 활성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GBTC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나오고 난 후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이 GBTC 상품을 프리미엄을 얹어가면서까지 구매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기관 투자자들은 이 비트코인 투자에 엄청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가 무르익게 된다면은 저는 이 벡트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벡트에 관한 소식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최근에 폴춘지에 인용이 된 그런 사실인데요. 아이스사나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벡트가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 결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비자 브랜드들과 접촉 중이다. 이 같은 발언을 켈리 로플러 벡트 CEO뿐만 아니라 제프 스프레처 아이스 CEO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벡트는 디지털 자산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자 브랜드들과 대화를 거듭하고 있다. 자, 가장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벡트의 투자자인 별다방, 스타벅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켈리 로플러 같은 경우는 약 한 6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 정도 됐을 때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스타벅스랑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벡트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가 더욱더 많아질 수 있는, 대중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들을 한번 기다려봅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이 남자 존 메가피 3초는 당신의 의견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중기 가격은 5만 달러 확신, 2020년 말까지 100만 달러 전망을 아직도 유지하겠다. 자, 이 5만 달러는 이제 확신을 저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00만 달러라 2020년까지, 거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오랜만에 이 메가피 3촌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John McAfee here. Art and music are expressions of the artist's soul.
자,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죠? 제가 목소리가 이랬었으면은 이 방송이 대박이 났을 텐데. 자, 아무튼 메가피 같은 경우는 이 똑같은 배경의 영상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은 아니었고, 블록체인과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결같은 이런 모습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정말 간사한 박쥐 같은데, 전 메가피 같은 경우는 묵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 마약하고 여자를 좋아한다는 메가피가 더 신뢰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비트코인 분석 나온 거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진다 했는데 어제 역전의 용사의 면모를 한번 보여줬었죠. 그래서 곧 있으면 8,600달러, 9,000달러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8,250불에서 일단 안착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헤드앤숄더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시총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총이라면은 당연히 알트코인 시총은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이 힘을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알트코인들 시총 같은 경우는 51선과 201선이 최근에 데드크로스를 한번 또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미친듯이 위로 아래로 날뛰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봐왔지만 그래도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리듬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1년 전에는 호들 가격이 6,530불, 2년 전에는 4,200불, 3년 전에는 605불, 이런 식으로 6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30불대까지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매년 호들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내년에는 몇 달러에서 사람들이 호들을 외치고 있을 것인가?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욕심을 내가지고 전고점 위에서 사람들이 호들을 외치고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짤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고 계시는 곳은 아까 전에 언급이 되었었던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취급하고 있는 암호화폐들 목록이 쫙 나오고 있죠. 아마 이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오프라인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이 있었기에 국가 단위로는 터키에서 비트코인 결제가 가장 활성화가 된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한 번의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호들하고 계신 여러분들, 오늘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고 매일매일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바쁘신 분들은 다른 볼일을 보시면서 광고가 끝날 때까지 재생을 시켜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